안녕하세요. 방송 프로그램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이비즈니스학과 이유빈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 데이터 수집 과정, 분석 과정, 마지막으로 결론 순입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민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은퇴 후 고령 자영업자의 창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최근 시장포화, 과다 경쟁 등에 따른 매출 부진 및 경영이익 감소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종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89.2%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권 형성에 기여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영업터전에서 내몰리고 결국에는 상권이 쇠퇴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높은 골목 상권의 자영업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41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와 타 지자체들의 골목 상권에 대한 정책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변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TV 방송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특정 장소가 노출되면 시청자의 관점에서 해당 장소 방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TV 배경지 방문에 대한 상대 가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저는 골목식당 방영이 방송 대상 상권의 간접 광고 역할을 하여 매출 변화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노출이 골목 상권 활성화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서울시 골목 상권 중에서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3개의 골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방영한 2대 삼거리 꽃길, 2018년 5월에 방영한 해방촌 신흥시장, 그리고 2018년 11월에 방영한 포방터 시장입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상권의 위치와 주변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권별 경도와 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 이후 상권의 유동인구, 점포수, 그리고 검색어 수의 변화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했던 3개의 골목 상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도와 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유동인구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연령별 유동인구는 매출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효과로 10대부터 40대 사이의 연령대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방송 전 6개월과 방송 후 6개월의 유동인구 변화를 보니 3개의 상권 모두 유동인구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연령대는 20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이후 각 상권의 점포수 변화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노출 후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점포수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 식당에서 방영된 식당들이 특정 음식 업종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은 상황에 따라 상권 내 미방영 점포에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업종인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의 점포수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방송 전후 6개월씩 분석을 한 결과 방영 후 점포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급상승으로 영업터전에서 내몰리는 상황에서 방송 이후 점포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방송 노출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방송 전후 각 상권의 검색어 수 분석입니다. 방송 이후 상권 관련 키워드의 검색수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대중들에게 상권 이미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권에서 골목 식당에 출연한 매장의 이름을 검색어로 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는 각 월별로 100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분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분기의 최대 수치는 300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 직후 검색어의 수가 확연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식당의 방영이 주제어 검색어의 검색 지수에 양의 방향으로 인과 효과를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전후 각 상권의 매출액 변화입니다. 방송 이후 상권의 활성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는 매출액입니다. 방송 전 6개월과 방송 후 6개월의 매출액 변화를 보면 매출액이 점차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 노출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들 상거리 꽃길의 활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에 따르면 절대값이 0.6 이상이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대 삼거리 꽃길의 총 매출액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30대 유동인구, 점포수, 20대 유동인구, 여성 유동인구입니다. 따라서 이대 삼거리 꽃길의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다음의 4개의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방터 시장의 활용 데이터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방터 시장의 총 매출액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각 유동인구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포방터 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방촌 신흥시장의 활용 데이터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방촌 신흥시장의 총 매출액과 모든 변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높은 것은 각 유동인구이고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수는 점포수와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해방촌 신흥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의 지수가 높으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상권을 방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골목식당 방송은 유동인구와 음식업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유동인구가 매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이 대중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 효과로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와 해당 업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최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방송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하여 백종원과 같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타와의 협업을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유튜버들이 유명 영화 촬영지를 여행함으로써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특성과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대상 상권의 간접 광고 역할을 하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